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법한 주제인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뭐 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몰라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왜냐면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또 공학 박사를 가지고 테크놀로지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한국의 교육에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좌파 정치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찬을 했어요. 정말 진심 엘리트 교육이다. 정말 똑똑한 교육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자, 좌파들이 와서 한국을 뭔가 극찬하고 갔다는 거는 이 좌파 이데올로기로 지배하기 너무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딱 그렇게 선동하기 딱 쉬운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비판한 건데 그 좌파 엘리트 입장에서는 지배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창조적을 가지고 자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자, 비판적인 생각을 하려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면 뭔가 누군가 시키는 거를 기계적으로 빨리 하는 교육에 탈피해야 되는데, 한국은 누군가 시킨 교육을 기계적으로 빨리 하고 잘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좀 약간 얼리 아답터였어요. 얼리 아답터. 그래가지고 얼리 아답터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테크놀로지를 좀 잘 공부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학 박사가 됐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시계가 생각납니다. 그게 일제 시계였는데,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용산에 가면은 항상 그 첨단 테크놀로지를 거기서 아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뭐 일제 카세트에서부터 일제 CD 플레이어, 뭐 일제 시계 이런 거 많이 팔았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세뱃돈 받은 거 탈탈 털어가지고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종의 전자시계인데 손목시계에 키패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9, 0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더하기 빼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594 더하기 786은 하면 바로 시계가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기를 손목시계에 넣은 거죠.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그 산수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에 계산기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암산이 유행했었어요. 막 암산, 주판 튕기고 막 암산 잘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고 뭐 그런 시대였었고, 뭐 종이에다가 연필로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물론 계산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계산기는 보통 슈퍼마켓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만 쓰고 학교에서는 계산기를 못 쓰게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보니까 미국은 초등학생들도 계산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수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대 안 가고 뭐 그냥 인문계열에 뭐 그냥 글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산수를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막 구구단 다 외우고 다니고 막 웬만한 암산 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공대 쪽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9540 더하기 247은 몇이에요? 하면은 계산 못합니다. 못해요. 종이에다가 한 적어도 10분 이상 끄적끄적 거린 후에 아 이거지 않아? 이렇게 하고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숫자들은 다 암산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근데 사실 굉장히 쓸데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를 보세요. 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계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복잡한 계산할 일 있으면 계산기 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를 빡세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이 맞는 거예요. 그냥 계산할 일 있으면 계산하는 거고, 그 전자계산기로. 그리고 계산할 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문과나 인문계, 뭐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들은 수학, 뭐 산수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 어려운 수학에다가 너무나 많은 뇌 리소스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산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뭘 하냐면 그 시간에 아이디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육도 그래요. 한국에서 대학 교육할 때 제가 사실 한국에서 공업수학, 공대라서 공업수학을 잘 못했어요. 공업수학 솔직히 맨날 C 플러스 아니면 B 플러스, B 제로 아니면 C 플러스 정도 맞았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수학을 잘 못하냐면 그게 너무 귀찮아요. 막 예를 들면 적분, 미분 적분 막 복잡한 거 풀 때 그 전개를 막 해야 되는데 글씨 쓰기 귀찮고 성격이 뭐 되게 귀찮아 해가지고 막 전개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미적분 풀 때 실수하는 게 그 미적분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더하거나 빼야 되잖아요. 거기서 실수로 맨날 뭐 실수를 잘해. 내가 빼야 되는데 더하고 막 바보 같은 실수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수치 해석 같은 거, 뭐 수학 관련된 수업 들으면 다 만점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제가 다녔던 학교 박사과정에 있었던 수치 관련 수업들은, 뭐 수학 관련 수업들은 그거 그냥 컴퓨터를 다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컴퓨터실에서 그냥 아예 시험을 컴퓨터실에서 봐요. 전산실에서. 그래서 컴퓨터를 딱 켜고 그 상태에서 시험지를 주고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그 수치 해석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새 수치 해석 프로그램 얼마나 좋냐면 그냥 미분 적분 공식을 집어넣고 엔터만 치면은 미분 적분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종이에다 끄적끄적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뭔가 노동집약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는 핵심이로만 알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누군가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안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예제를 좀 겪어봤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뭐 대영제국의 후예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대영제국이라는 그 큰 제국을 한번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를 해봤던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것만 딱, 그러니까 관리자는, 즉 뭔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딱 중요한 결정만 내리면 되고, 그 결정을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물건을 나르고
뭐 사람을 이동시키고 뭔가 계산을 해내고 뭐 이런 거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잘 적응을 하냐면, 인도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의 대중들은 많이 가난하지만 미국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적인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인도 안에서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대부분 지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중들을 소장농으로 거느리고 있는 지주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성공하는 인도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를 관찰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성공해서 오는 인도 사람들은 평범한 인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외국인 출신들이고, 근데 미국 내국인 출신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막 만들고 뭐 깎고 막 이런 거를 불필요한 노동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자꾸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공계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다 대비가 돼 있어요. 과거에 뭐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 내국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나머지 제조 같은 건 다 뭐 중국이나 대만, 뭐 한국 이런 동남아에다가 다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동력 의뢰를 해외에 하는 게 아니라 로봇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이공계는 인공지능 시대에 다 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언론 보면은 이제 막 인공지능에 대한 위기의식을 막 느끼면서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인공지능이 올 거라는 거에 대비해서 노동력을 줄이는 그런 최적화를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실제로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추측성 기사를 항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보급되면서 이 대량 해고가 일어났던, 대량 해고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동집약적인 사람들을 많이 제거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 2019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4년 지난 뉴스를 한국 뉴스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19년에는 왜 그렇게 인간들을 그 불필요한 노동력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었냐면, 그때 이제 코비드가 왔었잖아요. 코비드가 오면서 미국은 이미 막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다 사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 코비드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안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IT, 언택트 비즈니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비즈니스가 뜰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확 줄인 거죠. 2019년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 세계를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일하냐? 단순하게 뭔가 해야 될 일은 다 컴퓨터가 하고, 노동력이 해야 되는 거는, 노동이 필요한 건 다 해외 값싼 공장에 다 이미 하청하는 식으로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국인들은 뭘 하냐? 미국 내국인은 이제 결정하는 거. 그러면 미국 내국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세상이 가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될 만한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공계 사람들은 논문을 되게 많이 읽어요. 과학 논문을. 근데 한국 이공계가 안타까운 거는, 저도 실제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논문을 읽고 있으면 혼나요. 상사한테 불려가서. 왜 너 일 안 하고 논문 읽고 있냐라고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컬처상 인공지능의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막 쓰레받기 들고 공장 치우고, 뭐 공장의 생산기계 장비를 뚜껑을 열고 재료를 집어넣고 뭐 불을 지피고, 그거를 업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할 거예요. 로봇가. 중요한 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논문을 읽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 다른 사람의 특허를 보고 내 특허는 어떻게 내야 될까, 요 궁리를 하는 게 미국의 이공계고,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도 많이 읽어야겠죠. 책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도 많이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레퍼런스. 자, 그럼 이 레퍼런스가 결국 좋은 레퍼런스를 우리 두뇌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의 엘리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까지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외워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미국의 주류 종교인 개신교인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합니다.